자, 백일남의 부산 길라잡이 어디로 좀 여행을 떠나볼까요? 백일남 소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 오늘 외관 이야기 뭐 준비하셨는데 외관 이야기 몇 번 했는데. 예. 그 이번에 또 외관 이야기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외관이란 존재가 지금 의미가 다시 한 번 더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하고요. 먼저 제가 이제 10년 전의 일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제가 초량회관에 관한 사진을 찍으러 남포동으로 갔었는데 남포동 패션거리로 시작해서 용두산공원 관수가 계단을 거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새로 만들어졌던 동구에서 준비한 표지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찍으러 이제 갔었는데 패션거리에 있는 외관 표지판은 사람 많이 다니는데 빨간 스프레이로 막 뿌려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약조 제찰비라고 하는 이제 표지판 같은 경우는 공사 차량이 그냥 앞에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아예 볼 수가 없었고 네네. 제일 압권이었던 게 이제 약조 제찰비 요 표지판 같은 경우는 그냥 뽑혀 있었습니다. 뽑혀 있었고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가 덮여 있던 걸 제가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네. 이렇듯 부산은 외관이란 역사를 일제강점기와 연결시켜서 음제의 역사처럼 감추고 또 그 모욕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좀 많았었습니다. 외관이니까. 예. 하지만 외관은 절대 부끄러운 역사가 아닙니다. 예, 중국, 조선, 대마도, 일본의 물자와 당시 최고의 가치를 지녔던 은이 유일하게 소통됐던 동아시아 무역 허브가 바로 외관이었고 임난 이후 300년간 조선과 일본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조선의 뛰어난 외교적 역량을 보여준 성과였습니다. 서울 경기의 모든 걸 다 뺏기고 소멸되는 도시라는 소리까지 듣는 부산이 다시 일어서려면 부산의 자랑스러운 역사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외관에 대해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의 무슨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 막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부산이 동북아 물류 허브 그게 이제 상징의 외관이다. 네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선시대 외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일단 외관은 그 부산에 처음 생긴 게 세종 때 그때부터입니다. 네네. 그래서 외관이 설치됐는데 처음 부산포, 내입포에 설치했다가 연포는 이제 울산입니다. 연포와 가배량에도 외관을 설치하고 이를 삼포 외관이라 불렀습니다. 네네. 근데 중종 때 삼포외란이 일어나면서 그 역할은 좀 미미해집니다. 그래 사실 외관에 오는 외인들은 일본 본토보다 대마도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외관이지 대마도관이라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요 개념이 좀 중요한데요. 네. 대마도는 일본도 조선도 아닌 중립적인 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땅이 척박하고 숲이 많아서 식량과 물자가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센 국가에 의탁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은혜를 베푸는 당시의 국가 외교를 이용해서 조공무역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형님 사탕 하나 줄 테니까 나 밥 좀 사주소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일본 본토와 조선을 잇는 중개무역을 하는 것도 대마도였습니다. 네네. 이는 대마도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조선은 대마도인의 요구로 인해 부산진 부근에 1만 평 규모의 두모포회관을 설치하고 72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쑥종 때 그 10배인 10만 평 규모의 초량회관으로 확장 이전합니다. 네. 그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외인의 내륙 출입은 금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외관이 생긴 이유이기도 한데요. 임진왜란 이후 외인은 내륙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됐습니다. 삼포에 거주했던 외인들이 임진왜란 때 길잡이를 했기 때문인데요. 대마도주 소우 요시토시는 처음에는 조선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야망을 알리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일본 편에 붙습니다. 그 유명한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위가 될 정도였습니다. 네네. 일본 사신은 서울에 올 수 없었고 그래서 외관을 짓게 됐던 겁니다. 외관의 게시무역과 통신사 파견 협의도 모두 동네 부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외인들이 내륙 출입이 가능했다는 거죠. 예, 한양까지 왔다 갔다 근데 했었습니다. 이제 임진왜란 딱 터지니까 그 외관 그 외인들이 한꺼번에 나서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예, 가세요. 그렇죠. 예. 길잡이 역할을 했다. 네네.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예, 아까도 이제 두모포 외관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두모포 외관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임진왜란이 끝나고 약 10년이 지난 1607년에 부산 진성 부근에 두모포회관이 세워집니다. 당시 왕이었던 광해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동시에
궁궐을 재건하고 또 명나라 황제에게 왕으로서 조인도 받아야 했습니다. 네네. 엄청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겠죠. 당시 영의정이었던 하는 미덕형은 대마도인이 요구하는 외관 설치에 주목합니다. 중개무역이 돈이 된다는 사실과 은본위 시대였던 당시에 가장 많은 은을 생산하는 국가가 일본이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대마도를 잘 구슬려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모포회관은 일본을 배척하는 당시 분위기 속에서 왕과 영의정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제 장편 소설 두모포회관 수사록에는 이렇게 이제 외관과 관련한 숨겨진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펼쳐집니다. 네네. 마침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남포동 남포문고 지하에서 두모포회관 수사록 관련 독자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위치에 대해서 남포동 남포문고 지하에서 예. 오늘 오후 6시 30분 예.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두모포회관 감사합니다. 수사로 독자와의 만남. 예. 아까 이제 두모포회관 위치를 아까 물어보셨는데 네. 두모포회관이 있던 곳을 옛고자를 써서 옛회관이 있던 자리 고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에 가면 지금도 맞아요. 예. 고관에 그 다 고관 다 써 있어요. 뭐 해물탕, 집과 맨션 뭐 전부 고관이 고관이에요. 붙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상호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부산 진역 부근에 다대첨사 윤흥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쪽입니다. 예. 외관의 흔적을 더 명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부산일보 뒤쪽 수정시장에서 동구청 쪽으로 가시다 보면 그 77 돼지갈비라는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맛있어요. 예. 근데 그 가게 바로 오른쪽에 예.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골목으로 싹 들어가면 두모포회관 때 쓰던 우물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표지판 비슷하게 좀 세워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골목을 조금만 더 들어가면 외관 때 당시에 축조된 벽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벽 위에가 동구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고관하면 이제 햄버거 스테이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맞습니다. 네,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 돼지갈비집 그 바로 옆 골목에 두모포 외관 때 쓰던 우물터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초량으로 이전한 초량 외관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초량 외관에 알려드릴 때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합니다. 네. 예, 숙종 4년에 완공됐던 초량 외관은 그 규모가 약 11만 평이었습니다. 예. 건설 기간은 3년,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하고 일본인 기술자를 총 치가지고 125만 명입니다. 125만 명이고 기술자만 해도 2,000명이라는 스펙타클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산포는 초량 외관이 들어서면서 바야흐로 동북아 최대의 중개 무역지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은을 중심으로 한 은본위 사회였습니다. 일본의 은은 그중에서 순도가 가장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예. 부산포는 그런 은이 물밀듯이 밀려온 곳이었고 인삼, 생사, 비단, 쌀 등 물품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초대형 외국인 구역인 초량외관에는 매월 6번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이렇게 6번요. 개시라는 시장이 열렸는데 상주하는 외인 500여 명에다가 임시 숙박하는 일본인 동래부의 문무대소 관원 및 그 가족까지 합해 적어도 약 3,000명. 거기에다가 장날에 모여드는 조일의 상인과 관계하는 사람, 그곳을 지키는 군인, 그리고 주변의 주민까지 생각한다면 그 규모는 엄청났던 것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야, 이 동북아 물류 허브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하는데 진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었네요. 그죠? 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근데 외관이 절대로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고요. 네네. 외관은 절대 부끄러운 역사가 아닙니다. 초량외관은 일제 조선 침략의 1순위가 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일제는 초량외관은 일본인이 생활하는 일본인 거류지로 바꿉니다. 이는 부산이 얼마나 중요한 외교적 요충지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약 300년이 넘도록 조선과 일본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바로 부산의 외관입니다. 즉 초량외관은 지워야 할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조선의 뛰어난 외교적, 경제적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자 부산의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강화도역 딱 끝나자마자 일본 사람들이 딱 노리고 본인의 거주지로 그냥 바꿔버린 거네요. 예. 그만큼 이제 대단히 훌륭한 역사인데 동래부가 당시 외관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던데
당연히 이유가 그거겠네요, 그죠? 예, 예. 어떻습니까? 그 동래부 동원은 외관을 통해서 들어온 외 사신을 맡고 관리하는 임무도 같이 띠고 있었습니다. 예. 외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동래부사와 부산진첨사가 연대 책임을 졌습니다. 그 외관이 생긴 이후 조선과 일본은 완벽한 평화를 맞이했는데요. 이 평화를 제국주 일본이 깨기까지 약 300년간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이런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정삼품의 그 직위를 보냈습니다. 동래부사로. 예, 그런 부분이 동래부와 부산진성,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란 얘기입니다. 네, 이 들어보니까 초량외관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예, 이 안에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좀 줄인다고 고생을 했는데요. 네. 일단 용두산 공원 아래에 관수가라고 대장이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11만 평 부지 위에 수십 개의 건물이 들었었고요. 500에서 많게는 1000명 가량의 외인이 상주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이 외관의 우두머리를 관수라 불렀고요. 예. 사방이 담장으로 둘러싸여서 외인과 조선인 사이에 사적 왕래는 금지됐습니다. 이 동네가 오늘날의 중앙동, 광복동, 남포동, 대청동 일대입니다. 예, 외관 밖 동쪽에 초량객사 대동관을 져서 일본 사신이 오면 반드시 들러서 조선 왕을 상징하는 전패에 절을 올리겠습니다. 관리를 했단 말이죠. 네네. 객사의 위치는 영주동 복내 초등학교 자리였고요. 인근에 역관의 집무소인 성신당이 있었습니다. 또 사신이 왔을 때 동래부사가 직접 사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동래부사가 일본 사신 만나러 왜 밑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때는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의 700여 명의 관리와 군사, 기생, 통역관을 거느리고 옵니다. 예. 이를 잘 그려놓은 것이 동래부사 접외사도라는 그림입니다. 예, 사신들이 전패에 절을 올리면 연양대청에서 연회가 베풀어진다. 잔치를 하죠. 네. 근데 그 장소가 현재 대청동 광일초등학교 자리입니다. 대청동 이름이 왜 나온지 아시겠죠? 연양대청이 있었다고. 연양대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게시무역에 일본 상인은 인삼, 소가죽, 중국산 비단, 견직물 등을 사갔고요. 동네 상인은 은, 구리, 납, 염료 등을 수입했습니다. 일본산과 중국산 물품의 중개무역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외관 살림살이에 필요한 채소, 과일, 생선을 공급하는 아침장은 조시라고 해갖고 매일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조시 상인은 대부분은 여성이었습니다. 아까 외인들이 모두 남성이었다고 했죠. 네네. 외인들이 남자가 파는 물건은 아예 사질 않았다고 합니다. 젊고 예쁜 여성이면 가지고 간 물건 값을 2배, 3배로 쳐졌다고 하네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19금이라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외관에서 외풍이 불어서 일본 문화를 즐기는 일상도 있었다. 당시 풍경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예, 외관은 양국 문인이나 지식인이 만나서 필담을 나누고 미술품 등의 왕래 등 문화가 교류되는 곳이었습니다. 실학자 성호 이익의 외증손인 이학규가 1811년 부산으로 유배와서 초량외관을 구경하고는 그 시를 좀 지었거든요. 예, 그는 외관으로 외풍이 불어 19세기에 동네, 김해, 기장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경험하고 즐기는 일상을 시로 만들었습니다. 네.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승가기 국물은 기녀보다 낫다는데 만드는 법이 일본에서 전해졌네. 신선로 국물이 승가기만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때 승가기는 지금의 스키야키입니다. 네네. 부산 사람들이 이 스키야키 불고기 전골을 즐기는 음식이 됐음을 노래한 겁니다. 이 불고기 전골 스키야키에는 특이한 조미료가 들어가는데 바로 설탕이 들어갔습니다. 설탕 들어가서 맛없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그죠? 그 맛은 정말 획기적이었던 거죠. 예, 인기 예.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네. 또 상류층 말고도 일반민 내 교류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 초하루 나무에서 치마 빨고 돌아갈 때 일본 양산으로 햇빛 가리며 천천히 걸어가네. 이 식구는 일본 양산을 은근히 뽐내는 여인의 마음을 그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초량외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초량외관을 찾아가는 도보 여행 코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남포역에서 강복동 패션거리를 진입해서 조금만 가면 용두산 공원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걸로 해서 쭉 올라가면 용두산 공원 입구에 초량외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잘 못 찾으신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롯데백화점 자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용두산 공원 앞에 있으면 그 외관의 수장 관수가 살았던 관수가 위에 딱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롯데백화점 자리는 용위산 자리였고 그것은 초량외관으로 들어오는 배가 있던 선창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길을 내려다 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약조 제찰비 표지판이 나옵니다. 거기에선 약조가
바로 이름이 기유약조인데 이 약조는 일제 강제 개항 전까지 300여 년간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동광동 쪽하고 통하는 계단이 나타납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산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가득합니다. 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 까도 또 새로운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이번에 이런 부산 이야기들을 모아서 소설가 길남 씨의 부산 이야기 마마마 부산이 다음 달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예, 광고인데요. 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마마 부산입니다. 예, 마마마 부산.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일남 소설가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이소. 자갈자짐의 18,503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